그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 안방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인마님 자리에 말이죠. 제 손에는 변호사가 건넨 유언장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이 된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순덕이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한 집안의 식모로 살아온 그런 평범한 할머니였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40년간 참고 견뎌온 침묵의 시간,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놀라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983년 어느 추운 겨울날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35이었던 저는 남편을 여의고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구한 일자리가 바로 이 집, 강남 한복판 대저택의 식모였습니다. 첫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단칸방보다 훨씬 큰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열심히 하세요. 여기 주인 어르신은 아주 까다로운 분이십니다. 먼저 일하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응접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 식모가 왔다고? 당장 들어오라고 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30년 전 6.25 전쟁 당시 야전병원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응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수? 이제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이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강 회장의 손에서 신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설마 강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뭐요? 박순덕입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저를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 살림을 맡게 될 거요. 주방일 청소, 빨래 모두 당신 몫이요. 알겠소? 네, 회장님.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의 식모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40년간 감춰야 할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죄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침묵하며 살아야 했는지, 왜 강 회장은 저를 이 집에 두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1953년 여름, 저는 25살의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야전병원은 매일같이 죽어가는 군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중상을 입은 병사 한 명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배에 총상을 입고 피를 철철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바로 22살의 강태수 이등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환자 안 되겠습니다. 수혈할 혈액도 없고 수술 집도의도 부족합니다. 선배 간호사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피를 쓰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다행히 혈액형이 맞았고 저는 제 피를 그에게 수혈했습니다.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강태수 이등병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한 생명을 구했다는 기쁨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공장 노동자였지만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공장 일까지. 하지만 딸아이 학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 9일란에서 본 광고가 바로 이 집 식모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30년 만에 강태수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한 명인 태상그룹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강 회장 외에도 여러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아내 윤미숙 여사는 냉정하고 도도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명문가 출신답게 식모인 저를 철저히 아랫사람 취급했습니다. 야, 순덕이. 이게 뭐야? 설거지를 이따위로 해? 윤 여사가 그릇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에 손을 베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장남 강민호는 35의 냉혈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야무지고 똑똑했지만 마음씨는 차가웠습니다. 식모 주제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 당장 일어나. 강민호가 저를 보며 눈을 흘겼습니다. 저는 잠시 쉬려고 앉았을 뿐이었지만 급히 일어나야 했습니다. 차남 강민수는 형과 달리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책만 읽는 조용한 사람이었죠. 며느리 최지혜는 장남 민호의 아내로 시어머니 윤 여사를 그대로 빼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순덕 아줌마 내 방 청소 아직 안 했어요?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최지혜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도련님 댁. 제가 서둘러 빗자루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손녀 강서연만이 유일하게 저에게 따뜻했습니다. 순덕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에 피가 나는데요? 서연이가 제 손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단다, 아가씨. 이까짓 거. 서연이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 대접해주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했고 아파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은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손주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에게조차 이 집에서의 일을 자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집에서 그만 나와요. 이제 제가 모실 수 있어요. 딸이 몇 번이고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여기서 일해야 한다. 제가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 회장과 제 사이에 그 오래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집안 식구들의 태도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 최지혜는 저를 마치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야, 순덕이. 내 구두 좀 닦아놔. 그리고 이 옷들 전부 손빨래해. 세탁기 돌리면 옷감 상한다고 했잖아. 최지혜가 명품 옷까지 수십 벌을 제 앞에 던졌습니다. 네, 도련님 댁. 저는 허리가 아파도 꾹 참고 손빨래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꽁꽁 얼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 여사가 귀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순덕이, 당신 요리 실력이 이 모양이야? 윤 여사가 손님들 앞에서 저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사실 국은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것 뿐이었죠. 죄송합니다, 마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왔습니다. 부엌에 혼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강 회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덕 씨, 미안하오. 집사람이 너무 심했소. 강 회장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아무도 모르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오. 강 회장의 말뜻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남 강민호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야, 식모. 커피 좀 가져와. 빨리. 제가 서둘러 커피를 가져갔지만 강민호는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커피야? 설탕물이야? 다시 타와. 커피잔을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사실 커피는 완벽했습니다. 그저 저를 괴롭히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저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순덕 아줌마, 설마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죠? 오늘 손님 오시는데 음식 준비 제대로 하세요. 최지혜가 제 다리를 힐끗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깼습니다. 야, 이 그릇이 얼마짜린 줄 알아? 이번 달 월급에서 까야겠네. 윤 여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제 한 달 월급으로도 그 그릇값을 낼 수 없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손녀 서연이만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 우리 엄마가 또 심하게 했죠? 죄송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해했습니다. 아니란다, 아가씨. 할머니는 괜찮아. 서연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하지만 일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이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못해? 윤 여사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계속 일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서연이가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멋을 알아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제 방에 찾아온 것입니다. 순덕 씨, 괜찮소?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오? 회장님, 괜찮습니다. 며칠 쉬면 나을 겁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안 돼요. 절대로.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집안 식구들의 구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참아왔습니다. 왜 참아야 했는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강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과 제가 찍혀 있었습니다. 야전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고 강 회장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이 쓴 일기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1953년 8월 15일. 오늘 박순덕 간호사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당신의 피가 제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1983년 12월 5일. 오늘 순덕 씨가 우리 집 식모로 들어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을 이 집에서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강 회장은 저를 가족들에게 소개하지 못했을까요? 왜 저를 식모로만 두었을까요?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1990년 3월 20일. 오늘도 집사람이 순덕 씨에게 심하게 했습니다.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2000년 6월 10일. 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심장이 약하다고 합니다. 순덕 씨께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순덕 씨, 그걸 보았구려. 강 회장이 제 손에 든 일기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청소하다가 우연히. 아니요. 괜찮소.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야 할 일이었소. 강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 씨, 내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곧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 강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강 회장의 서재 책장을 정리하다가 두꺼운 서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안에는 법률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언장 초안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본인 강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제 눈이 다음 문장에 멈췄습니다. 제 전 재산의 절반을 박순덕에게 상속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강 회장은 저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계속 읽었습니다. 박순덕은 제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문장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부분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덕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최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아, 청소 중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집어넣고 물러났습니다. 수상한데? 혹시 뭘 훔쳐보는 거 아니에요? 최지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댁. 저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순덕 씨, 오늘 서재에서 서류를 보았지요?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소? 당신이 알 권리가 있소. 강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왜 저한테 그런 큰 돈을? 당신이 제게 준 건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시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뭐라고요? 의사가 제 심장이 곧 멈출 거라고 했소. 길어야 몇 달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당신께 진실을 밝히고 싶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강 회장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강 회장이 말한 진실이 무엇인지, 왜 저에게 재산을 주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봄 강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집 앞에 도착했고 온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강민호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장마비입니다. 위중한 상태입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윤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여보. 저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순덕 님이신가요? 환자분이 깨어나셔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저요? 가족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식모 주제에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찾아? 강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련님. 저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제 손을 약하게 잡았습니다. 순덕 씨, 미안하오. 40년 동안. 회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기운을 아끼셔야죠. 아니요. 이제 말해야 하오. 강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시오. 그리고 가족들도. 저는 밖으로 나가 가족들과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병상 주위에 모였습니다. 김 변호사, 내 유언장을 지금 낭독하시오. 회장님, 지금은 아니. 지금이요. 시간이 없소. 강 회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인, 아니, 강태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족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본인 강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회사 경영권은 장남 강민호에게 승계합니다. 강민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강남의 본가 저택은 박순덕에게 증여합니다. 뭐라고요? 윤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셋째, 재전 재산 중 현금 3천억 원을 박순덕에게 상속합니다. 병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식모한테 왜 그런 돈을? 강민호가 격분했습니다. 넷째, 태산그룹 주식 20%를 박순덕에게 증여합니다. 윤 여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변호사님, 이거 가짜 유언장 아니에요? 최지혜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을 밝힙니다.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순덕은 단순한 식모가 아닙니다. 그분은 1953년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6.25 전쟁 당시 야전병원에서 박순덕 간호사님은 자신의 피를 저에게 수혈해 주셨고 사흘밤을 뜬 눈으로 간호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22살에 죽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룬 모든 것은 박순덕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 평생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강 회장이 침대에서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제가 곤란한 상황이었어.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처가의 도움이 절실했어. 강 회장이 윤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덕 씨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어. 용서하시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40년 동안 당신을 식모로 숨기고 살았소. 정말 죄송하오. 강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았소. 이제라도 당신께 제대로 보답하고 싶소. 저는 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 여사와 강민호, 최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럼 지난 40년 동안 당신은 윤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 순덕 씨는 이 집의 주인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료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응급 처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여사와 강민호는 저를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강민호가 제 앞으로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니야? 40년 동안 계획한 거지?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그저 거짓말마. 어떻게 식모 주제에 이 집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해? 강민호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손녀 서연이가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서연아, 넌 가만히 있어. 최지혜가 서연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나왔습니다. 유가족분들, 강 회장님께서 방금 운명하셨습니다. 강 회장의 장례식은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각계 명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강 회장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야, 순떡이. 당신 오늘부터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윤 여사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소리쳤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유 원장이 어쨌든 간에 당신은 40년 동안 이 집 식모였어. 식모 주제에 주인 행세하려고?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런 생각 전혀. 닥쳐. 내가 절대 당신한테 이 집을 넘기지 않을 거야. 윤 여사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정식으로 유 원장 집행을 통보했습니다. 유 원장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재산 이전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강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작성한 유 원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민호가 우겼습니다. 강 회장님은 5년 전에 이 유 원장을 작성하셨고 매년 갱신하셨습니다. 정신 감정도 받으셨고요. 그럼 저 여자가 아버지를 조종한 겁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강민호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40년을 살았던 그 집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여사가 제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순덕이 당장 짐 싸서 나가. 마님, 오늘 안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하지만 회장님 유언이. 유언? 그런 거 소용없어. 우리가 법정에서 뒤집을 거니까. 윤 여사가 제 짐을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저는 40년간 살았던 그 좁은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순덕 할머니, 서연이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괜찮단다, 아가씨.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구해드리고. 고맙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아. 저는 짐을 들고 40년 만에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고맙다, 미영아. 딸의 집에서 며칠을 보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왜 저에게 그 많은 재산을 남겼는지, 40년 동안 왜 저를 식모로만 두었는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덕님,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강 회장님이 남기신 또 다른 문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서요? 네.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일주일 뒤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오래된 편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강 회장님이 박순덕님께만 전해달라고 하신 개인 편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친필로 쓰인 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순덕 씨에게. 저는 그 첫 문장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이라는 단어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4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순덕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전병원에서 사흘밤 당신이 제 곁을 지켜줄 때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당신을 찾으려 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난한 처지에 사업을 시작했고 처가의 도움으로 겨우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당신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저는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제대로 대접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위태로웠고 처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당신을 식모로 두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곁에 두고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40년 동안 당신이 받은 모욕과 고통을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을 하려 합니다. 제 전 재산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께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부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십시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강태수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강 회장도 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편지를 읽은 후 며칠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강 회장의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된 것도 40년이라는 세월을 식모로 살았던 것도 모두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덕님, 강민호 씨 측에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호 측 변호사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박순덕은 40년 동안 강 회장을 조종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단순한 식모가 어떻게 전 재산을 상속받습니까? 강민호 측 변호사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옛 전후회 회장 이철수 장군이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6.25 참전 용사이며 강태수 회장의 전우였습니다. 이철수 장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1953년 여름 저는 강태수 이등병과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가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실려갔을 때 저도 함께 갔습니다. 장군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순덕 간호사가 자신의 피를 수혈해서 강태수를 살렸습니다. 사흘밤을 뜬 눈으로 간호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는 평생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철수 장군의 증언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야전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 간호사였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순덕이는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그 환자를 살렸어요. 증인들이 하나둘 나타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민호 측이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5년 전 강 회장께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 유언입니다. 법정에 큰 화면이 켜졌습니다. 강 회장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강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가족들에게 미리 말합니다. 제가 박순덕 선생님께 재산을 드리는 것은 제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누구의 강요도 조종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양심에 따른 결정입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순덕 선생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40년 동안 말없이 고통을 견뎌주셨습니다. 제 가족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 재산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박순덕 씨에게 유산을 상속합니다. 강민호와 윤 여사가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순덕 할머니, 서연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됐어요. 이제 행복하실 수 있어요. 고맙구나, 아가씨. 그런데 법원 입구에서 윤 여사와 강민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족하시겠어요? 40년 계획한 보람이 있겠네요. 윤 여사가 도끼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결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윤 여사가 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님, 4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대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모욕을 참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생명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묵묵히 일했을 뿐입니다. 윤 여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재산을 주신 건 제가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회장님의 양심이었습니다. 마님과 도련님께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회장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강민호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집 식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재산 중 일부를 회장님을 기리는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집도 제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마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윤 여사와 강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당신 거잖아요. 저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윤 여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제 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남긴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입니다. 재단 이름은 태수순덕 장학회입니다. 강 회장과 제 이름을 함께 넣었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저 왔어요. 저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40년이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회장님도 저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강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회장님. 저도 이제 평온합니다. 묘소를 나오는데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 오늘 장학금 전달식이 있어요. 함께 가실래요? 그래, 가자꾸나. 장학금 전달식에서 가난한 학생들이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꼭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꼭 훌륭한 사람이 되렴. 저는 그 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옛날 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그 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윤 여사를 만났습니다. 순덕 씨, 윤 여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미안했습니다.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당신이 집을 돌려준 덕분에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윤 여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딸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그래, 미영아. 엄마는 이제 행복하단다. 40년의 고통도 서러움도 이제는 다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마지막 사랑도 제가 묵묵히 견뎌낸 세월도 모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강 회장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속삭였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사랑했습니다. 40년 동안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진실된 마음과 변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40년 동안 식모로 살았지만 마지막 1년은 진정한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누군가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